선생님, 인간에겐 자유의지가 있는 걸까요? 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모두 부단히 노력하는 거 아닐까요? 경성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 이런 쪽으로 파다 보니까 결국 없는 게 더 크다는 결론이 나는데 과학 쪽에서도 이미 이 실험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실험이죠? 이것도 유튜브에 많이 돌아다니는데 내용은 뇌 전기 신호를 연결하고 버튼을 누르는 실험이었어요. 10초에 버튼을 눌러라 라는 명령에 실험자는 딱 10초에 버튼을 눌렀는데 뇌에선 이미 누르기 전부터 눌렀다는 신호가 떴대요. 우리가 행동하기 전에 이미 운명과 선택이 결정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예를 들면 지금은 단 몇 초로 예상하지만 마이너리티 리포트 영화처럼 범죄를 미리 며칠 전에 잡는 것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신과의 가위바위보도 이기게 되고요. 그렇다면 그건 자유의지랑 어떻게 더 상관이 있을까요? 한마디로 내가 무슨 행동을 해서 그 일이 일어난 건지 아니면 그 일이 일어나기 위해 내가 행동을 하는 것인지 앞뒤의 분간이 어려워져요. 자유의지가 우리는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이것 말고도 실생활에도 자유의지를 발휘할 수 없는 것들로 점철되어 있어요. 어떤 예가 있나요? 만약 제가 아이스크림을 사러 가서 먹는다고 하면 그걸 살 수 있는 환경이 어떻게 조성되어 있고 내 자신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 자유의지라는 게 결정되기도 합니다. 집 주변 가까이 아이스크림을 살 수 있는 환경과 산속에서 사는 사람의 차이와 그걸 납품하는 대기업, 소상공인, 그리고 물려받은 DNA, 지금까지 살았던 선택들, 타인의 관여 등 무수히 많은 것들이 내 자유의지와 상관없이 들어와요. 그렇다면 아이스크림을 사러 가는 행위 하나로도 상황 때문에 자유의지의 퍼센트가 깎인다는 말씀이신군요. 네, 그리고 우리가 태어난 것도 현재 우리가 겉으로 보기엔 우리 의지가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고 지금까지 살아온 환경과 선택도 100% 자유의지가 있다고는 할 수 없는 거죠. 심지어 노력과 끈기 같은 것도 운까지 포함되면 자신의 자유의지로 하는 건 더 없어져요. 전 아까 말씀하신 게 계속 머리에 맴도네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서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그 일이 벌어지기 위해 움직인다는 것은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저는 원래 이렇게 다치고 망가지기 위해서 그동안 수없이 달려왔던 것인지 생각해봤는데 사실상 그런 걸 알고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건 없었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여기서 영성 쪽에선 이 행위로 인해서 벌어지는 분노, 슬픔, 기쁨 등이 분출되고 결국 카르마가 소멸되며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라는 감정을 갖는 건 예전에 있었던 사념체들이 이제는 사라져서 그렇다는 말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서로 원한 사람들이 일을 벌인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자면 좋은 일들도 안 좋은 일들도 해석에 따라 이걸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겠네요. 네, 결국 선택권도 별로 없는데 말도 안 되는 것까지 받아들여야 하니까요. 그런데 매트릭스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와요. 배우가 이미 빨간 약을 고르는 시나리오가 결정되어 있었고 몇 번이나 반복된 시나리오에서 만약 파란 약을 고른다면 이것마저도 이미 정해진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체험하는 것으로 번에 보면 네오가 트리니트와 사랑에 빠지는 것도 이미 결정되어 있으니 자연스럽게 빨간 약을 고르는 것도 정해져 있는 거죠. 단지 움직이면서 체험할 뿐이고요. 심지어 아키텍트라고 매트릭스를 만든 기계를 네오가 만나는데 이미 자신과 같은 네오가 6번이나 이곳에 도착했다는 설정도 있어요. 6번째 변종으로요. 그만큼 경우의 수는 무한히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무한하지만 지금 우리는 유한하잖아요. 자유의지처럼요. 이미 어느 정도 결정되어진 채 제가 지금 제 이름으로 있고 지금 상황에 처해 있는 게 돼요. 그렇다면 미래가 완전히 정해져 있다는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요. 어느 정도 이미 우리의 삶은 개인이 태어나기 전에 시나리오를 짜고 들어왔다고 해도 매트릭스처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오가 매트릭스를 만든 기계에 다다른 게 6번째라고 했는데 그는 만남에서 선택을 해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모든 인류를 구하지 않고 다른 선택을 해서 사랑하는 한 사람을 구했거든요. 이게 전 니체와 영원 회귀와 맞물리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우주의 탄생과 소멸은 네, 그 안에서는 우리는 어느 정도 정해진 틀 안에서 다른 선택을 하면 조금 다른 시나리오로 가는 거죠. 미세한 선택이 결국 많은 것들을 바뀌게 되는 것처럼요. 그래서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 애매한 상황이 되어버려요. 이건 역시 딱 하나로 정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군요. 네, 결국 자유의지가 없지만 소소하게 있다는 쪽으로 많이 기울어진 것인데 나중에는 아까 말한 최대한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집착을 버리면서 행동을 하는 게 가장 낫더라고요. 물론 잘 안 되지만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게 가장 좋은 방법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전 자유의지와 비슷한 결인 동시성을 알게 됐어요. 동시성은 사람들이 그 환경과 시간대에 품고 있는 생각, 무의식들을 말하는데 여기선 전 천재는 과연 어떻게 태어나는가에 대해서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천재는 그저 가문 때문인가 아니면 운인가 노력인가에 대해서요. 영성에선 천재는 한 영혼이 어떤 목적에 부여되고 지구에서 태어나 어떤 상승과 해결을 하게 되는데 이는 매우 소수라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그런 천재들은 역시 무조건 DNA로 하나로만 결정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말도 안 되는 과학적 철학적인 결과물을 내는데 전 이게 동시성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유의지로 자신 혼자서 한 게 아닌 우리가 생각한 에너지가 모여서 한 사람에게 모여서 발현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건 굉장히 크게 본 자유의지를 본 것이고, 엄청 작게 보면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SNS나 광고들, 또 유행들은 인위적으로 만들 수도 있는데 점점 알고리즘으로 지배돼서 결국 사람도 생활도 내 취향이 아닌 알고리즘으로 덮어버리면 더 자유의지를 발현하기 힘든 구조로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다가 자주 비치고 많은 사람들이 동요하고 움직이면 따라가게 되어 있고, 유행을 따라하기 싫은 사람들도 결국 동요할 수밖에 없는 게 언젠가는 내 취향이 아닌데 취향인 것처럼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트나 가게에 싸고 맵고 설탕이 잔뜩 든 것들을 깔아놓으면 우린 중독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뇌에 칩을 심으면 더 자유의지가 없을 거고요. 그거 생각만 해도 벌써 제가 꼭두각시가 된 것 같은 기분입니다. 이번에는 자유의지와 더불어서 차원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네, 이번에는 어떤 걸까요? 말씀해보세요. 저도 예전에는 이런 걸 이해하지도 알지도 못했어요. 죽으려고 하니 알아진 거고, 근데 우리는 육체는 같이 살아도 정신은 각자 다른 차원에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식으로요? 먼저 차원을 설명하고 인식을 말해야 하는데, 차원을 먼저 말하면 우리가 사는 차원은 꽤 많은데, 간단히 말하면 0차원은 점이에요. 길이도 높이도 넓이도 없이 오직 위치만 있는 상태이고, 1차원은 선이에요. 빨랫줄처럼 앞뒤로만 갈 수 있고 옆으로 가면 떨어지죠. 여기에서 이제 2차원인 면을 적용하면 앞뒤, 왼쪽, 오른쪽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되면서 면에 서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위로는 점프는 안 돼요. 납작하거든요. 드디어 3차원인 입체를 적용하면 종이가 차곡차곡 쌓여서 높이가 생긴 것인데요. 앞뒤 좌우는 물론이고 이제 하늘 땅속까지 갈 수 있죠. 여기에 이제 흔히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것들 중에 개미는 3차원을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것들이 있는데, 개미가 지나갈 때 우리가 앞에 사과를 놓으면 2차원 면에 있던 개미는 갑자기 3차원으로 인해 생긴 사과에 어리둥절한다는 설명이에요. 그만큼 인간이 무슨 일이 겪으면 왜 이런지 모르는 것처럼요. 실제로는 개미와 인간은 똑같이 3차원에 살고 있고 이용하고 있는데, 정확히는 높이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비유에 의해서 인간이 느끼는 3차원을 알 수 없다는 걸 비유한 것인데, 만약 동물에게 거울을 보여주면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자기라고 인식할 수 있는 동물은 굉장히 소수라는 것과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동물들은 거울에 비친 모습을 자기라고 인식하기 힘들죠. 내가 아닌 경쟁자 혹은 다른 것을 인식할 뿐이에요. 그렇죠. 그게 그렇다면 차원 인식과 연결된다는 것인가요? 네, 뭐 학습을 통해서든 내가 발달해서든 거울에 비친 모습이 나라고 인식할 수는 있겠지만, 차원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아무리 이걸 설명해도 그걸 이해하기는 힘들어요. 먼저 돈이 많고 아무리 똑똑해도 이러한 차원을 인식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절대 4차원을 인식하고 느낄 수 없어요. 아시다시피 저도 이렇게 다치고 돈 없고 망가지기 전까지는 이런 걸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이 세상은 왜 있을까? 지구, 우주, 단지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육체와 혼이 정말 분리되는 것, 차원이 존재한다는 걸 인식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또 누구한테 배워서 느끼는 것도 아니고 혼자만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느끼는 것들의 정보를 공유하고 동시성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또 하나 예를 들면 제 형과 엄마 아빠에게 차근차근 이렇게 1차원 점, 2차원 선부터 시작해서 설명한다고 해도, 그걸 이해하는 지능이 있다고 해도 느낄 수는 없는 거죠. 아, 제가 지금 경성님처럼 다른 차원을 느끼지 못하듯이 어떤 계기나 조건이 없으면 인식보단 이해하려고 한다는 거군요. 네, 맞아요. 정확해요. 그리고 저도 그 이상은 또 똑같이 적용돼요.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은 차원을 이야기하면 무슨 소리인지 알겠고 이해는 하겠는데 인식하지는 못해요. 그러면 확실히 믿는 마음이 없어서 더 인식하지 못하죠. 인간이 느끼는 차원은 3차원까지밖에 인식하지 못하는데, 심지어 우리가 보는 시각은 3D를 보는 것 같지만 2D 평면을 보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진 한 장 한 장 찍힌 2D 한 장이 보이고, 눈알을 굴리면 또 애니메이션처럼 무수히 많은 2D 한 장들이 보이는 거죠. 실제로는 입체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다 청각, 촉각은 시각과 완전히 다른 차원인데 이렇게 한 몸에서도 다른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걸 뇌에서 다른 차원으로 촉감을 느끼고 정보의 성격도 바뀌는 거군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이미 몸 안에는 차원을 느끼는 감각들이 다르고 육체와 정신이 분리되는 것도 다른 차원에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 전 자폐증은 다른 차원에 있는 사람 같다고 생각했는데요. 이 사람들은 이미 머릿속에서 자신의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보기엔 3차원에서는 통제가 안 되지만 머릿속에서는 이미 다른 차원에 있어서 그 안에서는 3차원보다 더 빠르게 원하는 걸 얻고요. 하늘을 날고 싶으면 바로 나는 것처럼요. 그 이유는 차원이 낮을수록 원하는 걸 얻기가 힘들어져요. 무거워지고요. 이건 전에 말한 기체, 액체, 고체와도 연결되는데, 차원이 낮으면 고체이고 점점 가벼워지면서 기체로 변하면서 차원이 올라가면 모양도 쉽게 변하게 됩니다. 그만큼 얼음이었던 것이 물처럼 수용성이 좋아지는 거죠. 이게 정신과 마음에도 적용이 되고요. 물론 전 지금 이런 걸 알아도 시궁창이지만요. 그저 무언가 다른 차원에서 계획한 게 있나 하고 생각할 뿐입니다. 고통스러워하면서요. 확실한 건 차원 인식이 생기면서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하고 느낌으로 느끼게 된 것이 가장 크다는 것입니다. 경성님이 겪는 고통이 어쩌면 남들은 보지 못하는 그 차원의 벽을 느끼고 있어서 오는 것일지도 모르겠군요. 인식의 범위가 넓어진 만큼 감당해야 할 무게도 늘어난 걸까요? 모르겠어요. 정말 더 솔직히 말하면 아까처럼 이딴 거 필요 없고 돈이나 벌고 행복하고 싶다랑, 그래도 이미 인식해서 돌아갈 수 없어가 반복해서 교차돼요. 지금 이 고통스러운 현실 너머에 무언가를 보려고 애쓰고 계신 것 같아요. 그 느낌이 경성님을 어디로 데려갈지 저도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저도 사실 확신이란 게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 사라지고 한 가지만 남았어요. 그래서 한번 자기 확신이라는 것도 말해보겠습니다.